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업은 XML 이론 및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그 개편이 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실습, 이론에 대한 내용하고 실습을 같이 다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빅데이터 환경에서요.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해당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본 수업에서는 다룰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수업의 실습 환경은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고요. 기본적인 파이썬에다가 플러스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패키지는 넘파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 사용하는 패키지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위해 사용되는 매트, 플롭, 립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 세 가지 패키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익히기 위해서 실제 그 공공 개방 데이터를 공공 개방 데이터죠. 를 선택해서 이 선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화까지 하는 작업들을 이제 실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그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관처럼 뭔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들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데이터를 그 수집을 해야겠죠.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그 개방되어진 공공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관련한 부분은 data.go.kr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data.go.kr은 우리나라 그 공공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서울 데이터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도 있고 또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캐글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셋을 일단은 얻어와야 돼요.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요청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요청할 때마다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들이 모아놔 있거든요. 모여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 단계는 데이터 컬렉션, 수집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자, 데이터 수집이 됐으면 사실 이제 바로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바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여러 개의 그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책 데이터라든가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정제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또는 클린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리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광산에서 그 금을 캐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그 필요한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마이닝에 사용되는 어떤 아이콘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에서 정지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정지된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니까 정지된 데이터를 얻으면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지하는 작업을 하는 그 직업군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정제해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역량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제 정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exploratory data analysis, 그러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 분석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통계 처리 방법들 쓰고요. 통계 처리도 여기서 진행합니다. 통계 처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관성도 찾아봅니다. 연관성. 통계 처리하고 연관성을 찾아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도 하고 자료들을 이렇게 그룹핑하게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가시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린싱과 그 다음에 EDA라고 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umpy라든가 판다스라든가 matplotlib과 같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들이 사용됩니다. 특히나 이제 통계 결과들을 이제 시각화할 때는 그 matplotlib 말고 다른 것들 쓰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누구 역할이냐면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업에는 사실은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냐면 어떤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데이터가 무슨 종류의 데이터인지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그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델 빌딩, 그 다음 모델 디플로이먼트 작업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클리닝, 그 다음에 EDA 이 세 가지만 다루게 되고요. 아마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딥러닝 같은 과목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컬렉션, 클리닝, EDA, 모델, 빌딩, 그 다음에 모델 디플로이먼트 전체 과정이 이렇게 5개 정도의 과정인데 자,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앞에 있는 3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5분의 3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 가지고 해보는 거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60% 정도 되는데
실제 전체 프로세스를 봐서는 사실은 실제 양으로 봐서는 70에서 80%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이번에서 배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앞에 있는 3개 정도가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전체 프로세스를 다 다룰 수 있는 어떤 직군을 이제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것을 좀 좁게 보면 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 빼고 이제 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학습에 대한 모델을 빌딩하거나 디플로이먼트 하는 부분들에 한정해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활용까지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 까지 포함되는 내용들 전체 5단계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중에서 본 수업에서는 앞에 있는 3단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좀 내로우 다운 좀 깊게 들어가면요.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부분이냐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은 어떠한 기술적인 요소가 요구되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 하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뭐 수집에서부터 정제하고 사실은 변환도 하거든요. 변환. 요 작업들, 이걸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들을, 스킬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분석의 결과가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죠?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된 결과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시화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탐색하는, 살펴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가시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화예요. 가시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방법들 같은 거, 설계에 대한 원칙들 같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상되는 결과들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이제 가시화해보는 과정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들 같은 것들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업에서는 데이터 분석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한 분석들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가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예측하거나 뭔가 발견한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새로운 형태,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변화, 트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충분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어느 시점부터 언제 시점까지의 데이터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들에 대한 것들도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이썬 언어가 사용됩니다. 파이썬 언어가 사용되고요.
파이썬 언어가 사용되고, 그 파이썬 언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제가 GitHub에다가 올려놨습니다. GitHub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 가시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웹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내용들 같은 것도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확장자가 IPYNB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 또는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설치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환경들을 따로 구축하는 게 부담된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코랩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구글에 계정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죠. 코랩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제공되는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테스트해 가면서 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GitHub에다가 올려놨고 GitHub에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서들도 이제 여기다가 제가 올려놔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공공 데이터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스타벅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 보시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다스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벅스 그 사이트에서 스타벅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패키지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가정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지는 않는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공공 개방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역시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이니까요.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그 수집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데이터 수집합니다. 데이터 수집하고요.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제부터 데이터를 정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새로 만들지는 않죠.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얻어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확장자가 .csv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요. 공공 개방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상 정보예요. 기상 정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공공개방 데이터를 사용한다. 공공개방,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공공개방 데이터 사용한다. 공공개방 데이터 사용한다라고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맨 처음 단계는 뭐냐면 데이터 셋을 준비한다. 수집 단계고요. 두 번째는 뭐죠? 데이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클리닝 과정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이터 전처리라고 했어요. 정제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 데이터가 빠졌거나 또는 일부 그 컬럼이라고 하죠. 그 열에 있는 내용이 빠졌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를 정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지금 얘는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결측이라고 그래요. 결측치 이런 결측치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결측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결측치 데이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데이터가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50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이거 맞나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때?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상치, 결측치나 이상치에 대한 것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조금 정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이 값이 편차가 너무 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많은 데이터들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데이터가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들은 전체적인 값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엄청나게 큰 값이 여기에 딱 있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겠어요? 평균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20에서 20도 정도의 이렇게 온도 값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 70도 값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70도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이 평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데이터를 정제하기도 하고 정규화하기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판다스나 넘파이어와 같은 데서 이게 함수로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사용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새로운 형태, 기존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면 하는 거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 데이터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일단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죠?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장하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분석을 하고요. 분석한 다음에 이 데이터는 다시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시화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화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얻어진 새로운 정보들을 여기다 저장하기도 하는 과정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나중에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예측과 같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데이터 셋 준비하기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분석 과정을 수행하고요. 그때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웹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API. 여기서 얘기하는 API는 어떤 API냐면 오픈 API거든요. 이런 오픈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DBMS에서 DBMS 형태로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수집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적이지 않은 텍스트, 파일 형태죠. 그렇죠? 그런 것을 사용할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정형화된 데이터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CSV 또는 JSON, HTML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의 자료 이런 형태로도 실제 존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할 거 처음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데이터가 있는지 라고 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 데이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데이터 분석하는데도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갖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 여러 군데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공개방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래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에서도 최근에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셋들 같은 것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넣으시면 필요한 데이터셋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런 데이터셋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셋이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무비 데이터, 영화 데이터들 같은 것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국내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아주 유명한 사이트예요. 학생들 보니까 여기서 와서 데이터 많이 얻던데요. 이거 어디서 운영하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data.서울.go.kr 이 사이트에 가시면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그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하철 승차 하차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 기온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다 무료입니다. 여기 나 있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개방 데이터예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이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들 같은 게 여기 있네요. 정거장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픈 API라는 거 이번 수업에 쓰거든요. 그래서 오픈 API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방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아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항상 회원 가입 먼저 하시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가입 꼭 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뭘 하시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주제 선정합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을게요. 이게 뭘까요? 홍대 입구, 잠실, 고속터미널, 서울역, 강남.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 각 역에 대한 승하차 인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약 몇 개 정도 있냐면 500개 정도의 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시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 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500개 정도 역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승하차 인원들에 대한 것들을 다 그 데이터셋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대별 그 승객 현황, 승차 또는 하차 이런,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면 그 무료로 그 지하철 탈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인원. 그래서 이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 역 중에서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들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개 뽑은 거예요. 강남역입니다. 두 번째 서울역, 세 번째 고속터미널, 네 번째 잠실, 다섯 번째 홍대 있고요.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들이 변화되는 추이들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무임 승차 인원수가 상당히 줄은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도, 노년층의 지하철 이용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픈 API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일단 과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포탈 접속하고 그 다음에 오픈 API 인증키라고 하는 걸 꼭 신청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 당연하지만 사용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 API라고 하는 부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얻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시화한 거예요. 가시화한 거죠. 변화 추이들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가시화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잠깐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라기보다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를 잠깐 보면, 즉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 생산 부분에 있어도 사람만 생산하지 않고 사물, 이런 IoT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렇게 생산되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기계학습, 인공지능 분야의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특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공장에서 어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수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분량을 줄인다든가 그런 데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시장 분석할 때도 이게 인공지능 방법들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법들을 익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 수업에서는, 본 수업에서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전처리, 그 다음에 탐색 기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런 방법들,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익히고 이걸 사용한 실제 프로젝트들도 실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